늦은 밤 전화를 받은 남자의 첫마디는 죽었나? 누군가의 생사 확인, 심지어 내 아내 죽인다며. 본인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였죠. 죽였냐고. 그리고 근데 내 아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그가 이토록 여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이보세요 선생님, 오늘 내가 이런 장난 전화 받기엔 무척 바쁩니다. 끊지 마. 너무나 어눌한 말투의 수화자와 한 번 더 끊기만 해. 그러면 나 지금 네 와이프 목에다 칼 대고 있어.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에 진짜 죽일 거야. 당연히 장난 전화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죽인다. 해봐. 어?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해보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잘 들어. 얼마를 부르던 그건 네 맘인데 그런데 몸값은 이 상황에도 없어. 그의 아내는 살려달란 호소는커녕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 그 어떤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난 이 표정이 제일 좋더라. 사이코패스 납치범의 놀이개가 되어 앞을 봐야지. 남편의 업보를 언니야, 이제 알겠어? 대신 치르고 있음에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 근데 왜 네 남편은 장난인 줄 알지? 어? 지 아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냐니. 너 맞잖아. 납치범의 지속된 질문에도 아니면 끝까지 다른 아내가 또 있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 농담. 3년 전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그녀의 결혼식 날 예비 남편의 첫마디는 벗어. 그 무엇을 상상하던 네 것도 아닌데 왜 입었어? 대타 주제. 그 이상이었죠. 벗으라고. 이어서 결혼식 비공개로 처리할 거야. 도대체 왜 결혼하는지 앞으로도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내 아내 노릇할 일은 절대 없을 거고. 이해 안 되는 말만 계속하던 그는 또 침대를 한번 갈겨준 뒤 다 벗을 셈이야? 럼프형 뺨치는 혼전서약서를 건넵니다. 다 읽을 필요 없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 내용은 1. 신부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2. 특히 대선 기간에는 이혼할 수 없다. 3. 백사원의 아내로서 대외적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리지 않는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배할 시 위약금은 20억. 클린스만 뺨치는 계약서였죠. 하지만 또 군말 없이 사인을 합니다. 우리가 부부라는 착각은 버려. 넌 내 쪽에 인질로 보내진 거니까. 손석구인가요? 넌 납치된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상황, 그리고 현 상황은 아내가 둘이든 셋이든 내 할 바는 아닌데 더더욱 혼란스러웠죠. 백사원이 제일 아끼는 아내는 언니여야 할 거야. 그래야 언니가 살 수 있거든. 이게 대체 자, 다시 건다. 무슨 상황인 걸까요? 지금 거신 전화는 바로 시작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피랍 사건 속보 들어왔어요. 납치 사건에 대한 정부 브리핑이 시작되는데 남자의 정체는 대통령실 대변인 백사원입니다. 한국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몸값 지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인지를 살해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살해? 모두가 벌떡 일어날 소식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몸값에 대한 납치범과의 협상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없습니다. 냉랭한 표정으로 정부는 그들의 만행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를 완벽하게 대변하죠. 하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국민 구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지어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 개인 방송 포함 뉴미디어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여론 체크해서 보고하세요. 그 후속 조치 또한 타임라인 업데이트되는 대로 올리고. 신속하게 하더랍니다. 마치 대통령 대변인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죠. 그렇게 사원의 전화가 불타오르던 시각, 그의 아내 이제 희주는 시어머니로부터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 퇴사 종용과 한 달 뒤 대선 캠프 시작인 건 알지? 내조에만 신경 써다오. 내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만두게 할 참이었어요.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하는 일이야. 도무지 친어머니와 시어머니와의 삼자 대화라고는 네 이름, 네 얼굴 드러내는 게 애초에 안 되는 일이지 않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죠. 하루빨리 정리해라. 그리고 이런 그리고?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너 그 한목증은 그녀는 한목증에 걸려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야? 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굳이 나아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 악마들 입장에서 계속 입 다물고 있는 편이 낫겠지. 오히려 좋아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사부인. 대선에 눈 끼치는 일은 절대
아, 저 작년. 오로지 너 때문에 맨날 이게 무슨 꼴이야? 부모들의 탐욕을 위한 명색이 청혼일보 둘째 딸에 대통령 며느리씩이나 데려가. 정치 언론계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는 길 똥차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데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단순 먹통이 아닌 지 멋대로 차가 조작되고 있었죠. 근데 뭐야? 아유, 그래도 또 깜빡이를 켰네요. 깜빡이를 켰어요. 대각선으로. 그렇게 간신히 사고는 피하지만 며칠 전 수호 통역을 맡으며 접했던 사람 없는 차의 시동이 멋대로 켜집니다. 문도 마음대로 열렸다 잠깁니다. 불길한 뉴스가 떠오른다. 소프트웨어에 악성 코드를 심어 타인의 차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자동차 해킹입니다. 희주의 차는 마치 이 남자에게 배송된 듯 보였죠. 이어서 의문의 남자는 거침없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잠궜던 문은 자동문으로 변환됩니다. 까드지가 사원에겐 수상한 전화가 수신되고 외국 번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사원 맞네. 불길한 목소리가 뭡니까 지금? 들려오기 시작하죠.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어딥니까? 소속을 정확히 밝혀야. 죽이려고. 내가 죽이려고 당신 아내. 그리고 지리는 타이밍에 배터리가 나가고 방금 목소리가 좀 일 보세요. 네. 사원은 장모에게 곧바로 전화를 건 뒤 희주? 희주의 행방을 체크하지만 집에 데려왔지. 저녁 먹여서 보내려고. 그녀의 거짓말로 인해 네, 들어가십시오. 내 아내 죽인다며. 인트로의 대참사가 죽였냐고. 벌어졌던 것이었죠. 이 새끼가 비록 말투는 어눌했지만 백성은 개같은 새끼가. 지리는 다혈질에 이 폰이 어떤 폰인지 알아? 고유한 기술력은 음성 변조도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VPN을 써서 10분 동안은 추적도 안 돼. 거진 아이언맨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정작 백성 그 새끼가 전화를 안 받네. 그때 백성 보이스피싱이라니까. 여차저차 다시 연결된 사원은 네 아내 죽인다고. 보이스피싱이란 확신을 가지고 그래. 할 거면 빨리 해. 더욱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한 뒤 시체가 나오거든. 그때 연락해.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죠. 이에 납치범은 분노하기 시작하지만 지금 이 순간 휘주는 시체가 나오고 그때 연락해. 대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친년이 만너 세워. 그 시각 아르간의 무장 세력이 한국인 인질을 전부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원의 다른 협상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비록 작은 상처들을 남겼지만 기적적으로 무사귀환한 희주는 또다시 살아있네. 그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근데 왜 밥이야? 저녁 먹고 온 거 아니었나?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원에게 추적이 안 된다니. 기지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서 번호만 가지고는 추적이 안 된답니다. 서서히 406 그거 미국 지역 번호인데? 거기다 가상 전화번호야. 수상한 정보들이 취합되고 실시간 추적을 하려면 또 전화가 와야 한답니다. 오직 수신만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그놈 전화를 기다려야 한다. 단순 보이스피싱이 아니란 것을 깨닫습니다. 만일 전화가 오면 최소 10분 이상 시간을 빼랍니다. 워낙 잘 아셔서 말하기 민망하지만 협박범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부터. 남자야. 이에 사원은 자신의 특기를 100분 살려 협박 전화가 걸려온 타이밍이 너무 공교로웠습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 날 흔들어 놓으려는 전화인 게 분명했고. 본격적으로 범인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한편 다음날 연회장에 도착한 사원. 그런데 웬일로 비공개인의 아내 희주와 함께입니다. 가지. Mr. Ambassador, I'd like to wish you a very happy birthday. 그녀는 아내로서가 아닌 수호 통역사로서 함께한 것이었죠. She's not your wife? I'm sorry, I don't know any sign language at all. 이어서
사실 표현 욕색의 꼴찌 사은에 제 아내도 장애가 있습니다. 지리는 비유와 I don't believe I've ever seen your wife at an official event. 제 아내는 금쪽이식 표현이 say my wife is 제 약점이니까요. Because of her disability? 시작된다. 전 사방에서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정부의 공식 총알바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저에게 제 아내는 무차별한 공격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걱정돼서 숨긴단 말을 약점 맞습니다. 거의 사이코패스 아니 그의 최대한의 표현이었지만 듣는 약점 입장에선 잡았죠? 개띠꺼웠죠. 아니 기분이 나쁜 걸 넘어 비수가 되어 박혀버리죠. 하지만 사운자는 혹시 수호를 방금 욕한 건가?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간극은 더더욱 벌어지고 정확히 10시가 되자마자 406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죠. 사원은 기다렸단 듯이 아내는 무사하더군요. 아주 잘근잘근 죽이는데 실패한 겁니까? 왜 말이 없습니까? 어제는 잘만 떠들더니. 범인을 털기 시작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칠 건지 그 계획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은 비교적 한가한 날이니까. 도발까지 시전하던 그때 하긴 듣고만 있던 범인의 파티장에서까지 바쁠 일은 없겠지. 반격의 서막이 즐거워 보여서 다행이야. 사랑꾼 코스프레를 아주 잘하던데.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넌 가까이 있어서 놀랐나? 그래,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눈치를 못 채더군. 허세 떨지 마. 허세? 니깐 놈이 여길 어떻게 들어와? 여긴 초대받은 손님 외엔 톰 음식을 안 먹던데. 그는 분명히 좀 먹지 그래. 트러플이 올라간 무르스기 타고 맛있던데. 이곳 연회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 누구야? 누구냐 너? 사원의 여유는 사라지고 이제야 배가 조금 궁금해졌나? 웃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해.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그래, 답할게. 아까 네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 대화의 주도권은 네 아내를 순식간에 어떻게 해칠 계획이냐고 물었지. 뒤바뀌어버리죠. 허튼 짓 하지 마. 여기 어디라고 너 따위가 감히. 이런 당황했나 보네. 그때 어제 좀 그러지 그랬어. 통화 중인 남자를 캐치하고 전력 질주로 그를 추적하는데 잘못 짚었을 확률. 뭐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안합니다. 방금 뭐야? 헛다리 짚었어? 나 같은 놈이 여기 있을 리가 없다며. 하지만 사원이 믿고 있는 자신의 최대 강점 잘 들어. 날 협박하고 싶었다면 넌 애초에 인지를 잘못 골랐어. 내 아내? 누가 내 아내인데? 본 적이나 있어? 그 누구도 그의 아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진짜 네 아내가 누군지. 그런데 근데 난 알아. 납치범은 호미주는 진짜 네 아내가 아니라는 거. 아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물론 진짜는 따로 있지. 호미주 말고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약혼녀. 그 결혼의 비밀을 창원일보 첫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그 여자 결혼식 전날 도망쳐서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제가 될 뻔했던 그 여동생이랑 결혼하는 건 너무 막장 아니야?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긴 창원일보와 너네 집안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잖아. 혼사는 맺어야 하니 도망간 언니 대신 동생을 볼모로 잡아둔 건가? 어쨌거나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그치? 확 깨잖아. 티끌 하나 없는 천하의 백사원 대변인이 그렇게
한 자매를 엘리베이터처럼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그 백사원의 입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죠. 잘만 떠들더니 왜 아무 말이 없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안 궁금해? 이어서 무슨 말이라도 해봐 백선. 우리 금쪽이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존댓말을 탑재시켜주고 그래 잘했어. 그게 모범 답안이지. 오은영 돌고 갈 원하는 걸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들어. 지금부터 내 요구사항을 말할 테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일타박사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희주 버리고 원래 네 약혼녀 데려와. 그의 정체는 어차피 네 인생에 홍희주는 필요 없잖아. 안 그래? 백사원의 아내 홍희주였죠. 어젯밤 네 아내 죽인다고. 할 거면 빨리 해. 그리고 사원의 충격적 대사를 시체가 나오거든. 그때 연락해. 라이브로 모두 들은 희주는 그저 대노해질 줄 한 것이 아니라 개새끼가 수년간 고치지 못했던 다시 걸어요. 항목증을 나 그 새끼한테 할 말 있으니까 다시 걸으라고. 강제 개고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재밌네. 바다. 그렇게 제대로 흑화한 희주가 범인의 핸드폰을 활용. 알아들어? 네 사생활 때문에 아버지 선거까지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원상복귀해놔. 안 그럼 네 결혼에 관한 비밀 다 까발려 버릴 거야. 모든 비밀을 아는 범인으로 전환되어 쫄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나 같은 방구석 루저 때문에 백사원이 쫄다니 재밌네. 그녀의 목적은 오로지 해방. 즉 사원이 직접 놓아주거나 내일까지 결정해. 다 귀찮으면 20억으로 퉁치든지. 내일까지다. 계약 해지금인 20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했습니까? 이대로 무너지는 줄 알았던 금쪽이가 어떻게 너 같은 새끼들은 레파토리가 바뀌질 않지? 다시 카드를 올리기 시작하죠. 뭐? 협박이란 걸 하고 싶으면 나에 대해 공부부터 합시다. 어떻게든 내 입 한번 열어보겠다고 달려드는 기자만 수백입니다. 허접한 스캔들 따위 가짜 뉴스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고 꼴가짜는 협박범 하나 삶아먹는 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왜 그가 분노한 포인트는 홍희주를 버리라 마라 그딴 주제넘은 소리에 응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예상 밖의 요소입니다. 조용히 있는 내 사람까지 왜 걸고 넘어져? 내 사람? 내 사람 같은 소리 하네. 야, 그렇게 소중한 네 사람한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죽을 뻔했어. 아니 죽일 뻔했어. 내가 진짜. 내가 걔 차체로 납치해서 목도 조르고 머리채도 잠고 칼도 들이댔다. 진짜 죽이려고. 알아들어? 어? 그런데 또 그래서 가쁜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무서웠지. 무서워했지 엄청. 무서워해서 그 다음에 이는 죽기 일보 직전인 내 살려가려고. 말도 못하더라. 걔는 원래 말을 못하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데 네가 인정사정 없이 전화 끊었잖아. 시체가 나오면 연락하라며. 그래, 홍희주 진짜 시신으로 발견될 뻔했다. 빗길에서 차가 제대로 굴렀거든.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자 새끼 면상이 이렇게까지 궁금했던 적은 없는데. 희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극한의 분노를. 곱게 체포될 생각은 버려. 406. 넌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다짐을 내 손으로 잡는다. 깊이 새기기 위해서였죠. 이건 망한 거야. 먹힌 거야. 몇 분 뒤 희주가 나가는 길목에 작가가 또 사원을 배치해놓고 싸늘하다. 둘의 대면이 이뤄집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개만치 어제 그렇게 차 사고 있었어? 이제서야 진짜 질문이 이뤄지고 사고가 있었단 말이지.
상처 체크를 빙자한 작가의 설렘 포인트가 한 스푼 끼얹어지죠. 이건 뭐야? 하지만 묻잖아 뭐냐고. 다시 금쪽이 모드로 찬물을 끼얹어주고 아니 대답 안 했대. 23 아이덴티티 모드까지 온해줍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을 못하니까 병신. 언제는 시체가 나오거든 연락하라며. 좀 전에 수상한 사람 없었어? 따라오거나 접근하거나 말 걸거나. 없어요. 당분간 병원 계속 달고 다녀. 그렇게 병원 가서 검사 받고. 다시 침대를 시전해주며 거칠게 나가주죠. 걸린 건 아닌 거지. 이어서 어떻게 됐어? 미리 요청했던 전화 추적 결과를 듣는데 10분도 안 된 시간에 IP가 어찌나 튀던지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스케일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놈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알기 힘든. 오늘 대사관 초대 손님 그리고 외부 업체 직원들 명단 확보하세요. 한편 무슨 말이라도 해봐 넥사원. 희주는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 그게 모범 답안이지. 원하는 걸 마치 내가 말하라고 했습니다. 롤드컵 T1 결승전 돌려보듯 쫄았어. 58,000번째 녹음 리를 조져주며 불만족스러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전과는 다른 시간에 도착한 사원이 다짜고짜 들이닥치더니 차키를 가져가는데 당황해서 바로 주긴 했지만 차이는 왜? 뒤늦게 블랙박스가 생각난다. 개새끼가 나 그 새끼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다시 걸으라고. 이 모든 장면이 찍혀있을 치명적인 증거품이었죠. 그렇게 어떻게 된 거야? 희주의 이틀 천하가 허무하게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차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끌고 온 거냐고. 없어요. 레카 불렀어요. 블랙박스는 누군가 어떻게 하나도 안 찍혀 있어? 이미 데이터를 지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안 찍혀 있었다고. 천만 다행이다. 다음날 넌 언제 합류할래? 늘 지옥 같은 어머니와의 식사 시간이 이어지는데 그애한테는 일 그만두라고 했다. 대선 기간엔 특히 그냥 숨죽이고 엎드려 있게 해. 오늘도 역시나 진작 엎었어야 맞는 혼사였어. 폭풍 잔소리가 이어지지만 신부를 바꿔치기 위해서라도 금쪽이의 청운일보랑 혼사 맺어야 되는 건 우리 쪽 아니었나요? 말대꾸가 시작되죠. 아버지 청운일보에서 덮어주고 묻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잖아요. 이 정략 결혼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혼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죠? 정보를 더블 체크해보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홍 회장, 희주 어머니, 희주. 홍이나 역시나 가족들 외엔 알 수가 없었죠. 이 외엔 아무도 모르는 일을 알고 있다. 그렇단 얘기는 그 시각 희주는 퍽! 하고 터졌습니다. 증인의 금쪽 같은 고안 하나가. 법원에서 업무 중인데 아이고야 내 죽네. 유은병 지랄하고 앉았네. 재판장에서 지 혼자 지랄하다 자빠져서 터진 게 왜 내 탓이오? 그날도 술 처먹고 나한테 주먹질하다 그런 것인데 이 쑥을 놈의 새끼가 이제 하다 판사님한테 거짓말하고 앉았냐? 쌍욕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통역사분 좀 순화해서 통역하세요. 네. 희주의 직장 선배 지인이었죠. 몇 분 뒤 재판이 끝나고 희주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경호원이 잠시 말리러 간 틈을 타 누군가 화장실로 접근합니다. 아주 익숙한 걸음걸이와 더 익숙한 실루엣이었죠. 같은 시간 싸움은 끝나지만 우리 희주는 어디 간 거야? 희주는 홍희주님.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사원에게 전달되고 제일 상위권에는 대변인님 죄송합니다. 법원인데 홍희주님 현재 위치 파악이 안 됩니다. 빨리 찾으세요. 법원 보안관리대에 지원 요청해서라도. 곧이어 찾았습니다. 실종보다 더 찝찝한 소식이 어떤 남자분과 계십니다. 남자? 보고되죠. 어떤 남자야? 인상착의는? 그는 희주의 대학 선배 아까 미안. 상우였습니다. 많이 놀렸지. 나도 참 그 여자 장실 앞에서 뭐 하는 짓인지
법정에서 나오는 거 보고 긴가민가 했거든. 이 남자입니다. 지인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겐 보인 적 없던 해맑게 웃는 모습과 체격이 좋습니다. 훈훈하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훈훈한 상우의 모습에 사진 찍지 마세요. 경호하라고 했지. 감시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금쪽이는 또다시 발동되고 번호 좀 알려줘. 이 녀석은 만나서 반가웠어요. 눈빛을 보아하니 짝사랑 확률 58,000%였죠. 한편 집에 도착한 희주에게 불청객이 찾아온다.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돼? 오늘부터 꼬박꼬박 챙겨 먹고 못 만들어. 그리고 역시나 그리고 자, 엄마의 머릿속엔 뭐긴 뭐야? 작업 보기지. 희주의 임신밖에 없었죠. 아유 한심한 년.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친정엄마가 이런 거 싸들고 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돼. 인연이 뭐라는 거야? 잘 들어. 이나 도망가고 이 결혼 대타로 들어갈 때 너 뭐라 그랬어? 건방지게 네 아빠 걸고 조건 내밀었지? 좋은 요양병원에 넣어달라고. 근데 이것이 그건 네가 이 결혼 잘 유지하고 백사원이 와이프 노릇 제대로 했을 때 얘기야. 희주가 군말 없이 이 미친 결혼에 응했던 이유였습니다. 알아들어? 아픈 아버지는 네가 그렇지. 맞아. 약점이란 게 바로 이런 거지. 희주의 최대 약점이자 누가 건들면 움츠러들고 사정 없이 흔들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필사적으로 방어하게 되는 거.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최선을 다할게. 한편 협상에서 강하게 나가야 이기고 약하게 보이면 질 확률이 크다는 건 착각이야. 연쇄 살인마의 입을 여는 것도 결국엔 라포 형성이거든. 아무런 신뢰도 생기지 않은 협상에 승리는 없어. 마찬가지로 엄마의 조언을 받던 사원은 넌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지?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406의 전화를 기다리고 정확히 10시가 되자마자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전화가 걸려온다. 결정했어? 희주는 바로 본론을 꺼내지만 시간을 딱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빌런인데 그래서 결정했어? 원상복귀야 아니면 20억이야? 사원은 계속해서 그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홍희주, 근본적인 의문점에 대해 전 국민이 내 아내는 청운일보 첫째 홍이나로 알고 있는데 파헤치기 시작하죠. 홍희주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대체 어디서 새어나갔을까? 그를 기반으로 혹시 내 가까이에 있습니까?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일을 알고 있는 걸 보면 정답에 근접해가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그의 페이스를 끊으며 지금 뭘 따지고 있는 거야? 아, 형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더 끌어내리겠다고 더러운 주원 글씨 박아주겠다고 했어.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려 하지만 압니다. 어? 웬 정신 나간 새끼가 홍희주 차 박아버린 거, 그의 머리 시트에 칼 쑤셔댄 거, 이마 목덜미 어깨에 멍들게 한 거. 사원은 희주의 일을 상기하며 분명히 말하는데 분조장을 오나기 시작하죠. 타협은 없을 겁니다. 이에 희주는 과연 그럴까? 내가 아주 재밌는 걸 갖고 있어서 말이야. 분위기를 뒤바꿀 사진 한 장을 보내는데 어때? 잘 보여? 이래도 타협이 없어? 이게 뭡니까? 아니 남편인데 이것도 못 알아봐? 진짜 아내 아니라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뭐냐고 했습니다. 똑바로 말하십시오. 홍희주 그 사진은 바로 허벅지잖아.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 사진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이야기를 갖다 붙일지는 형아가 상상해보는 게 좋겠어. 희주 사진이라는 증거는 쇼윈도 부부라는 그의 영린을 남편이란 작자가 홍희주 허벅지에 특이한 점 있는 거 몰랐어? 정확히 후벼파며 노트에 뭘 써가 있지? 관심이 없던 거야? 아니면 그를 벗겨본 적이 없는 거야? 제대로 자극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대통령 대변인으로서 산전수전 해물파전 다 겪어본 사원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406은 결혼했습니까? 역질문을 시작하며 어? 기혼자냐고요? 아니? 여자 경험은 언제가 처음입니까?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묻지 않습니까? 대답해 이 변태 새끼야. 변태? 그래. 싸구려 스팸 사진으로 망상하고 희롱하고 내 아내를 모함한 변태 새끼. 협박지 하나 모자란 것 같으니
네 죄목을 하나 더 늘려주지. 희주를 위한 마음으로 성폭력 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폭력? 협박이 하고 싶으면 내 뒤나 제대로 파십시오. 희주를 후드려 패는 그 애가 어떤 애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잘 알아? 네가 뭘 알아? 무늬만 남편인 주제에 스팸 같은 소리 하네.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봐. 어? 그 허벅지가 진짠지 아닌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보라고. 그리고 시도 잡혔습니까? 잡혔습니다. 10분을 조금 넘는 보람이. 잔뜩 흥분만 한 줄 알았던 사원은 사실 서초, 강남, 용산. 통화를 의도적으로 끌며 406의 위치를 추적한 곳이었죠. 지금부터 내가 말한 단서에 맞춰서 범인 특정합니다. 심지어 결혼했냐 물었을 때 순간이지만 말을 바꿨습니다. 사람은 급할 때 나오는 첫말이 진심이니 기혼자일 겁니다. 불과 10분 안팎의 통화로 하지만 불만스러운 결혼 생활로 최근 이혼했거나 이혼을 고려 중일 확률 이렇게 넓게 갑니다. 네. 그리고 성적인 질문을 했을 때 꽤나 허둥대는 걸로 봐서 성범죄 이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범죄 전과자 전부 조회하고 다크에 또 뒤져보세요. 수많은 정보들을 추리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사진 출처도 가장 중요한 단서는 홍희주 허벅지잖아. 차마 조사를 맡길 수 없었죠. 선배님? 아닙니다.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성범죄 전과자 기록이랑 다크에 추려봤습니다. 1575 차량 블랙박스는 알아봤는데 그지가 꺼져 있던 걸로 확인됐고요. 조사 브리핑이 시작되는데 근데 아주 수상쩍은 그게 어제 CCTV 화면 화질을 좀 높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CCTV 내역이 발견됩니다. 이 부분인데. 스톱. 돌려보세요. 여기. 클로저. 분명 누군가 희주의 차에 아무런 제지도 없이 타고 있는 모습이었죠. 까뜨지가 아버지의 병문안을 간 희주. 좋은 거 사도 아빠는 꼭 그것만 먹더라. 가봤죠? 그는 가지마 얘냐 내가 더 잘할게. 치매 환자였습니다. 제발 가지마 얘냐. 그리고 그런 얘기는 연희는 엄마가 짐 싸서 나갈 때 했어야지. 그의 전 부인이자 희주의 어머니였죠.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평생 입으로 벌어먹고 살았으면 뭐 욕이라도 싸붙이던가 저주라도 퍼붓든가 하지. 평생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니면 아버지의 선택과 행동, 나라도 보내지 말고 아빠가 데리고 있지. 그 이유를 우리 희주 꿈이 아나운서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야 멋있지. 알게 됩니다. 그니까 나같이 싸구려 반무대 말고 번듯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그거 할 수 있게 모두 잘 키워 우리 희주. 더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그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것이었죠. 날 보낸 거였어? 하지만 근데 아빠 있잖아. 현재 희주는 나는 나희주 말고 홍희주가 되고 나서는 하루도 맘 편한 적이 없었어. 인어공주 코스프레 홍이나 그림자. 이제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 꿈은커녕 나 너무 지긋지긋해. 그만하고 싶어. 자기 자신조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 저녁 협박? 아니 그니까 사원은 유일한 친구 어떤 놈이 다 벗은 와이프 사진을 갖고 다 벗은 건 아니고 혁진에게 고민을 털어놔 보는데 야식꾸리한 사진을 갖고 남편한테 협박을 한다. 와이프랑 정리하라고.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면 무슨 상황인 것 같냐? 100% 누가 봐도 불륜이지. 빼박 부부의 세계였죠. 그렇게 차를 강제로 탈취한 건 줄 알았는데 모든 퍼즐이 자연스럽게 타더라고요. 꼭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것처럼. 불륜 쪽으로 짜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역시나 10시가 되자마자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보세요. 바로 끊어버립니다. 뭐야? 끄는 거야? 백사원 또 끊기만 해. 끊습니다. 잠깐. 이쯤 되니 누가 더 간절한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오면 나 가만 안 있어. 기다리세요. 뭐? 대한민국 넘버원 협상가답게 나랑 그렇게 대화가 하고 싶으면 기다리라고. 순식간에 그 주도권을 가져오고 흥분한 변태 새끼한테 이 정도 페널티는 있어야죠. 강형 뺨치는 얌전히 기다렸다가 5분 후에 전화하세요. 조련을 하기 시작하죠.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10분
30분, 1시간. 아니, 아침이 될 때까지 사원은 연락 불통이 됩니다. 그런데 TV를 키자마자 속보입니다. 어젯밤 10시 7분경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 폭발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불길하면서도 검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낯익은 실루엣이 포착되고 가방에서 피자 박스로 보이는 무언가를 꺼내 들고 5층 복도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시뻘건 화염이 번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더 낯익은 사무실이 아직까지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안에는 뉴스에 등장합니다. 컴퓨터의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범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 전화를 일삼았으며 범행을 예고해 왔다는데요. 저희 HBC가 단독 입수한 범인의 통화 녹취 파일입니다. 이어서 내일까지 결정해. 자신의 변조 목소리가 다 귀찮으면 20억으로 퉁치든지 내일까지다. 들려오기 시작하죠. 알아들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렇게 어젯밤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화를 저질렀고 사건의 사이즈는 아마라데 마치 불길처럼 내가 언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때 사원이 들어온다. 누가 봐도 화재 속에서 돌아온 복장으로 그녀에게 다가온 뒤 마치 인내심이 다했다는 듯 요즘 이해 안 가는 일투성이야. 돌직구 화법을 내가 모르는 홍희준이 있을 리 없는데 이어나가기 시작하죠. 어느 쪽이 진짠지 확인해봐야겠어. 현재로선 실마리가 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협조해. 네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 전 사실 결정했어요. 내일 결혼식 취소해요. 이 정략 결혼은 영원히 없는 일로 만들어요. 희주의 언니 이나도 아니면 내가 당신네 집안 비밀 다 터뜨릴 테니까. 사원과 진실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도 그의 관심사는 나도 하나 묻지. 딱 한 명, 홍희주. 희주였죠. 영화건설 둘째한테 보낸다는 거 사실이야? 맞아요. 정재계 집안 딸들의 결혼 기피 대상 1호. 그런 쓰레기 망나니한테 딸 팔아먹을 여잔 희주 엄마밖에 없죠. 걔 망나니와의 예정된 정략 결혼. 내일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야. 그로부터 단 신부를 바꾸지. 희주를 보호하기 위해 그게 무슨 소리죠? 설마 이나와 희주의 네가 아닌 결혼 승합이 네 동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의 진심은 무엇인 걸까요? 다음 주 3, 4화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지금껏 신청하는 정략 결혼과 쇼윈도 부부라는 소재는 많이 접했었지만 협박 전화와 그 협박의 주체가 알고 보니 내 와이프라는 점이 신선함을 더했는데요. 더불어 한묵증이라는 증상으로 초반 그저 표정만으로 연기하는 최수빈님 사랑합니다. 아니 최수빈 배우의 무언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지금껏 신청하는 1, 2화의 내용이었고요.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채널 MBC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무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까지 다룬 영상, 영상 선공개, 미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뽕치고 봐라.